이혼녀들이 키운 아이들은 결혼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영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친정어머니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더라. 여러 번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더라. 변변한 직장도 없는 여자라더라. 미용실과 슈퍼, 부녀회까지 동네 전체가 이 거짓말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TV를 보던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 이혼녀였는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세요. 그 순간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는데 과연 수진 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한정식당 명월루는 오늘따라 더욱 정적이 흘렸습니다. 2층 별실에서는 두 가족이 만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죠. 수지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살의 나이에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를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수지는 평소 밝고 당당한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사귄 지 2년이 넘었지만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한편 영란은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다녀와 완벽한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5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영란은 아들의 배우자, 선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며느리감을 기대하며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죠. 집안 배경부터 학벌, 외모, 성격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상대방 가족들도 분명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철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61살의 나이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성철은 고집스러운 성격이지만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아들이 소개하는 여자라면 분명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자식 결혼 문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은혜 역시 이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58의 나이로 딸을 둔 어머니로서 오늘만큼은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은혜는 차분하고 지혜로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수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후 2시 정각 명월루 2층 별실에서 두 가족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넓은 방에는 전통 한옥 스타일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왠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양쪽 부모님을 소개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수진입니다.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늘 준호가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영란은 수진의 첫인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키가 165cm 정도로 적당한 신장에 단정한 옷차림, 화장도 진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죠. 겉보기에는 며느리감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란의 시선이 은혜에게 머물렀어요. 수진의 어머니는 생각보다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옷에 소박한 액세서리, 영란이 기대했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일단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님. 반갑습니다.
영란의 인사에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가 준호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늘 고마워해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성철도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호가 수진 씨 이야기를 자주 해서 궁금했어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화기애애해지자 영란이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별것 아닌 일이죠. 영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니? 58살에 별것 아닌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닐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수진이 아버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순간 테이블 위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수진이가 중학생 때였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가정 환경을 기대했던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요즘 시대에 이혼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며느리감이 이혼 가정 출신이라니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수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영란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라니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던데 온갖 편견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은혜는 며느리가 될 사람의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서요. 하지만 수진이는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성철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죠. 혼자 따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란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겸손한 말투와 수수한 옷차림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별것 아닌 일이라고? 혼자 딸 키우느라 변변한 직장도 못 다녔나 보네. 이혼한 이유도 궁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영란은 이미 은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개월 후 영란은 단골 미용실인 옥분내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동네 아줌마들의 정보 교환소 같은 곳이었죠. 옥부는 영란과 오랜 친구 사이로 입이 가벼운 성격이었어요. 64살의 옥부는 젊은 시절부터 미용실을 운영해왔고 동네 소식통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오늘도 파마약 냄새와 드라이어 소리로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오래된 소파에는 여성 잡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란이 들어서자마자 옥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영란아. 오늘 파마하러 왔어? 며느리는 어때? 지난번에 보니까 예쁘던데. 요즘 신혼생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영란은 파마 기계에 앉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했지만 영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글쎄 애는 착한데 집안 환경이 좀 걱정돼.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보에 목마른 표정이었죠. 손에 들고 있던 파마 롤러를 잠시 멈추고 영란을 바라봤어요. 뭐가 그런데? 자세히 얘기해봐. 나도 궁금했어.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영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용실 안에는 다른 손님도 한 명 더 있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이혼녀야. 상견례 때 당당하게 말하더라고. 수진이가 중학생 때 이혼했다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면서 옥분이 놀라며 파마 롤러를 놓고 반응했습니다. 이혼이라고? 진짜? 그래도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 별거 아니지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고. 영란은 고개를 저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어머니가 별것 아닌 일한다고 하던데 58살에 그런 말하는 걸 보니 변변한 직장도 없나 봐. 이혼한 여자들이 다 그렇잖아. 혼자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었을 거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하는 거지. 이때 옆에서 파마하던 동네 아줌마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박 여사라는 이름의 이 아줌마는 동네에서 소문 전파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주부로 살면서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남의 집 사정을 캐는데 능숙했습니다. 파마 기계 아래 앉아있던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어요?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잖아요. 영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관심을 받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자 쪽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 안 그러면 남편이 왜 이혼하겠어? 요즘 남자들이 함부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 웬만해서는 참고 사는데 이혼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아마 성격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었거나.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마 작업을 계속했어요. 맞아. 그런데 어머니 직접 보니까 어때? 인상은 어떻던데?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영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수수하더라고. 값비싼 옷도 안 입고 액세서리도 별거 없고 상견례 자리인데도 그 정도밖에 못 차려입은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가 봐.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일 거야. 제대로 된 직장이 있으면 그런 말 안 하지. 박 여사가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네요? 편모스라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특히 남자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영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혼관이 좀 다르다고 하잖아.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이혼하려고 한다던데. 아버지 없이 자라서 남자를 대하는 방식도 좀 이상할 수 있고 우리 준호가 나중에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야. 옥분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파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는 착해 보이던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한다고 했잖아. 그것도 나름 괜찮은 직업이고. 영란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마음은 모르는 거잖아. 엄마를 닮아서 남편 관리를 못할 수도 있고 혹시 결혼 생활이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니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어. 이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김 여사가 들어왔어요. 동네에서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여사는 항상 동네 소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머, 무슨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는데. 혹시 무슨 큰 일이라도 있었나요? 옥분이 김 여사에게 지금까지의 얘기를 간단히 전했습니다. 영란이 며느리 얘기하고 있었어. 친정 어머니가 이혼했다는데 좀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봐. 경제적으로도 힘든 것 같고. 김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혼자 딸 키우신 거네요? 요즘 그런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영란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일한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힘든가 봐요. 별것 아닌 일이라고 하던데 제대로 된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것 같은데. 김 여사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어요. 요즘 이혼 여성들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남자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특히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영란이 이 말에 크게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견례 때 보니까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마 성격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바람을 폈을 수도 있어요. 한 달 후 영란의 소문은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동네 슈퍼는 주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라 소문의 중심지 역할을 했죠. 그린마트라는 이름의 이 슈퍼는 40대 중반의 박 사장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장사를 위해서라도 손님들과의 대화를 중시했고 자연스럽게 동네 소식에 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퍼 안은 늘 북적였어요. 라면과 과자가 진열된 선반들 사이로 주민들이 오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계산대 근처에는 신문과 잡지들이 놓여 있었고 입구에는 동네 소식을 알리는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영란이 장을 보러 슈퍼에 들어서자 박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란 씨.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요즘 며느리 덕분에 장보기 수월하시죠? 영란은 장바구니를 들고 매대를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집에 반찬 떨어져서 재료 좀 사러 왔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제가 챙겨줘야죠. 하지만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박 사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고민이세요? 혹시 며느리랑 문제라도 있나요? 아, 맞다. 며느리 어머니가 이혼하셨다면서요? 미용실에서 들었는데. 영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심각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인 줄 알았는데. 박 사장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무슨 이유죠?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 봐요. 영란이 주변을 살피며 소곤거리듯 말했어요. 남편한테 잘못하고 바람까지 폈다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혼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 사장이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완전히 여자 쪽 잘못이었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딸을 키웠을까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런 여자가 키운 딸이니까 우리 준호한테도 똑같이 할까봐 걱정이에요. 이혼녀들이 키운 아이들은 결혼관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때 다른 손님이 슈퍼에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정자 할머니로 불리는 67살의 어르신이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동네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분으로 통했죠. 오랜 세월 동네에서 살아온 경험과 지혜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란아, 확인도 안 된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영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자 할머니. 저는 그냥 들은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는데.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화살과 같다고 했어. 한번 나간 말은 되돌릴 수 없단다. 더욱이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사실인 양 말하면 안 되지. 슈퍼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자 할머니의 표정이 엄해졌어요. 그런 편견이 문제야. 이혼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법인데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더욱이 바람폈다는 건 어디서 확인한 얘기냐? 영란이 변명했습니다. 저도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며느리가 혹시나 해서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란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니? 남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거야. 하지만 영란은 정자 할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예 말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부녀회장인 최 여사였습니다. 어머, 여기 다 모이셨네요.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는데. 슈퍼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영란 씨 며느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이혼했다는데 사연이 좀 그렇다네요. 최 여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연인데요? 혹시 제가 아는 얘기인가요? 영란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더라고요. 그것도 쫓겨나다시피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그럼 정말 여자 쪽 잘못이었네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니 걱정되겠어요. 정자 할머니가 다시 개입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잖아요. 영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었다고요. 정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들은 얘기라고 해서 다 사실은 아니야. 더욱이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최 여사가 영란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며느리를 맡는 입장에서는 알아야 할 것도 있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면 되지. 왜 소문으로 만들어? 영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아예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말이야. 슈퍼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조심해야죠.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조심하는 것과 소문 퍼뜨리는 건 다른 일이야. 영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딸이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자 할머니가 영란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란아,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늦어. 3개월 후 동네 부녀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이 모임은 동네 주민들의 소통 창구였지만 때로는 소문이 온상이 되기도 했죠. 동네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위치한 작은 회의실에는 15명 정도의 부녀회원들이 모였어요.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동네 행사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 축제와 김장 담그기 행사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영란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말이 있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다른 부녀 회원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장인 최 여사가 모임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동네에 특별한 일은 없나요? 겨울 준비는 다 하셨고요. 이때 영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최 여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일인데요? 혹시 며느리 관련 일인가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영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 어머니 얘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이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녀 회원들이 일제히 귀를 기울였어요. 지난번 미용실에서도 이혼 얘기를 들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가요? 영란이 신중하게 말을 꺼냈어요.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더라고요.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기를 반복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녀 회원들이 일제히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여러 번 이혼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딸을 제대로 키웠을까요? 영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그랬다더라고요.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딸을 제대로 키웠겠어요? 아마 수진이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나,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네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라니. 혹시 결혼관도 다를 수 있겠어요. 영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니까 우리 준호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겠어요. 이혼녀들은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니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김 여사가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한번 이혼하면 또 하기 쉽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여러 번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은 게 정말 걱정되네요. 이때 뒤늦게 옥분이 도착했습니다. 미용실 일 때문에 늦었던 것 같았어요. 미안해, 늦었어. 손님이 갑자기 와서 그랬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분위기가 심각해 보이는데. 최 여사가 설명했어요. 영란이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 얘기하고 있었어. 이혼을 여러 번 했다는데. 정말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봐. 처음 들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옥분이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여러 번? 지난번에 미용실에서는 한 번이라고 했잖아. 언제 여러 번으로 바뀐 거야? 영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자세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숨기고 있었나 봐. 점점 자세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 사실 저도 충격이었어요. 부녀 회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길 게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지. 진실을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야.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때 정자 할머니가 부녀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 병원에 다녀오느라 그랬어요. 검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최 여사가 정자 할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영란이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 얘기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봐요.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정자 할머니가 영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영란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모두 확인된 사실이냐? 직접 본 거냐 아니면 들은 얘기냐? 영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확실하지는 않지만 들은 얘기인데요. 하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은 얘기를 사실인 양 퍼뜨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또 그러고 있네. 더욱이 처음에는 한 번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여러 번이라고 하고. 영란이 변명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요. 그런 집안과 인연을 맺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걱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더욱이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사실인 양 말하는 건 큰 잘못이야. 어느 날 수진이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준비를 위해 들른 마트는 평소처럼 북적였어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트를 밀며 야채 코너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시댁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한 날이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양파를 고르던 중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 소리였는데 뭔가 수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만 귀에 확실히 들렸어요. 저기 저 사람이 그 며느리야. 친정 엄마가 이혼을 여러 번 했다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자신에 대한 얘기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그 사람? 바람도 폈다면서?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이니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양파가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던데. 진짜 불쌍해. 수지는 더 이상 듣기 힘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났어요. 하지만 다른 코너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다니. 더욱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수지는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혹시 시간 있어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동네에서 엄마에 대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은혜가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문? 나에 대한 소문이 뭐가 있다는 거야? 혹시 직장 일 때문인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혼을 여러 번 했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바람을 폈다는 얘기도 들려요.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은혜가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여러 번 이혼했다고? 바람을 폈다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나는 내 아버지하고만 이혼했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안 좋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딸이라고. 은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예훼손이야.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릴 수 있어?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이때 수진의 집 아래층에 사는 정자 할머니가 수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혹시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수진이 문을 열자 정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무슨 일로 우는 거야? 혹시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수진이 정자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어요. 전부 거짓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 얘기구나. 내가 영란이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 정말 걱정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도 아셨어요? 그럼 왜 말려주지 않으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내가 말렸지만 영란이가 계속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 정말 안타까웠지.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 수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확인도 안 하고 멋대로 추측해서 소문을 만들다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정자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무 상심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해.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미 퍼진 소문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장에서도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정자 할머니가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시간이 보여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자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해.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사실을 정확히 말해도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말이야.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시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한식당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찌개와 갈비찜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금 어색했어요. 영란이 지난주에 있었던 부녀의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정자 할머니에게 지적을 받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성철이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식사 때 뉴스를 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의 인사 발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 새로운 상무이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은혜 신임 상무의 탁월한 경영 능력 때문입니다. 이때 화면이 바뀌면서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뜩이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김은혜 상무는 20년간 대한그룹에서 근무하며 뛰어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혼자 딸을 키우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놓고 TV 화면을 응시했어요. 영란과 성철, 준호도 모두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상견례 때 보았던 그 수수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요.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저분이 바로 내 어머님이시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세요.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젓가락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김치찌개에서 나는 김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가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대한그룹 상무라고? 진짜? 어머니가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왜 말 안 했어? 그럼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어요. 네, 어머니께서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쭉 다니시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상견례 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랑하는 걸 싫어하세요. 뉴스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은혜 상무는 특히 기업 구조 조정과 신사업 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연봉 3억 원대의 고액 연봉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많은 직장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영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퍼뜨린 소문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바람을 폈다고,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성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상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2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자리까지 오르시다니. 혼자 딸 키우면서 말이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수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이혼 후에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야간 대학원도 다니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준호가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지난번에 수진이 어머니가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신 것도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였네요. 대한그룹이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영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화면에서는 은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그룹의 신사업 진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은혜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 확장에 주력하겠습니다. 화면 속의 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상견례 때의 수수한 모습과는 달리 당당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기자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회사 일까지 병행하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은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상무는 홀로 딸을 키우면서도 회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많은 직장 여성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영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그동안 퍼뜨린 모든 소문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거짓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성철이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혼 후에 혼자 딸 키우면서 대기업 상무까지 되시다니.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과 인연을 맺었네요. 영란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신 건 정말 겸손하게 표현하신 거였네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와, 그럼 우리 장모님이 재벌 임원이네. 회사에서 알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성철이 영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 우리가 복 받았어. 다음 날부터 동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란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옥분이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온 옥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에는 아직 파마 롤러를 들고 있었는데 너무 급해서 그대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영란아, TV 봤어? 그분이 대한그룹 상무라며 연봉이 3억이라던데? 옥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나도 어제 알았어. 정말 놀랐어. 상견례 때는 정말 수수하게 입고 오셨는데 옥분이 따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말은 뭐야? 바람 폈다고 한 것도, 여러 번 이혼했다고 한 것도,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했잖아. 전부 거짓말이었네. 영란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나도 들은 얘기였는데 잘못 알았나 봐. 설마 그렇게 큰 회사 다니는 줄 몰랐지. 그런데 옥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슈퍼 사장인 박 사장도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모습을 보니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습니다. 영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한그룹 상무라니 연봉이 우리 매출보다 많다던데요.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란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상견례 때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박 사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확인도 안 하고 추측으로 말한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민망한지 아세요? 부녀회장인 최 여사까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뒤에는 박 여사와 김 여사도 함께 왔습니다. 영란 씨, 우리가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그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해요? 우리 부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박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영란 씨 때문에 우리까지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김 여사도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대한그룹 상무인데. 이때 정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확인도 안 된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그분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대한그룹 상무님을 그렇게 헐뜯다니.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다 공범이 된 거 아니야? 최 여사도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부녀의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완전히 망신이에요. 한편 준호의 회사에서도 엄청난 소란이 났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준호를 찾아왔어요. 준호야, 내 장모님이 대한그룹 상무라며? 어제 뉴스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던데. 왜 말 안 했어? 준호의 상사인 김 부장도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야, 내 장모님이 대한그룹 상무라며? 대단하시네. 왜 말 안 했어? 우리 회사랑 협업할 일도 있을 텐데. 혹시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몰랐어요.
상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겸손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정말 몰랐다고? 가족인데? 대한그룹 상무면 연봉이 3억은 넘을 텐데. 준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상견례 때도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만 하셔서 임시직인 줄 알았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부럽다. 장모님이 대기업 임원이라니. 앞으로 승진도 빠르겠네. 그런데 왜 진짜 몰랐어? 성철의 식당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대한그룹 상무의 사위 아버지라며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며느리 집안이 대단하다며요? 대한그룹 상무 딸이라니 정말 대박이에요. 하지만 곧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부인이 그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던데요? 이혼을 여러 번 했다고 했다면서요? 바람도 폈다고 하고.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부인이 거짓말쟁이라던데 음식도 믿을 수 있나요? 혹시 재료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성철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일부러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님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됐어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성철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손님은 대놓고 말했어요. 사장님 부인이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것도 믿기 어렵네요. 동네에서 영란을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통했지만 이제는 거짓말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영란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거짓말쟁이구나. 확인도 안 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다니. 대한그룹 상무님을 그렇게 말했다면서? 영란은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어요. 마트에 가거나 미용실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란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쑥덕거렸어요. 부녀회에서도 영란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음 모임에서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말기로 해요. 이번 일로 우리 모두 큰 교훈을 얻었으니까. 박 여사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특히 대기업 임원 같은 분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영란은 부녀의 모임에 나가기도 어색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소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옥분내 미용실에서도 영란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영란이 오면 불편해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도 민망했잖아. 그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해. 대한그룹 상무님인데. 영란의 사회적 고립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거짓 소문 하나가 가져온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며칠 후 은혜가 정자 할머니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영란은 은혜를 마주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철이 두 분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란아, 사과할 일이 있지 않겠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고 있니? 영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소문을 내셨는지예요.
대한그룹 상무인 저를 그렇게 폄하하셨는데 영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상견례 때 겸손하게 말씀하신 걸 오해했어요. 은혜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수진이 아버지와 한 번만 이혼했어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과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기 때문이었죠. 그 후 20년간 혼자서 수진이를 키우며 대한그룹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성철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한 것도 죄송합니다. 은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정자 할머니가 영란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영란아,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더욱이 대기업 임원을 그런 식으로 헐뜯다니. 이혼해도 다 사정이 있는 법이지. 영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추측으로 말한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이미 퍼진 소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데. 영란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직접 사람들한테 다 사실을 말하겠어요. 제 잘못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라도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게 최소한의 예의야. 영란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대한그룹 상무님을 그런 식으로 말했다니. 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추측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비하하시면 안 되죠. 특히 확인도 안 된 얘기를 퍼뜨리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몇 주 후 영란은 용기를 내어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실을 알리고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차갑게 대했지만 정자 할머니의 중재로 점차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영란이 옥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옥분아, 정말 미안해. 내가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 대한그룹 상무님을 그렇게 말했다니. 정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고치는 거지. 영란이도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옥분도 영란을 용서했어요. 그래도 영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이해해줄게.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특히 대기업 임원 같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 박 사장도 영란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우리 가게 신뢰도까지 떨어뜨렸잖아요. 앞으로는 확인된 것만 말하세요. 6개월 후 수진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영란과 은혜는 손자를 위해 힘을 합치게 되었어요. 영란이 은혜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보겠어요. 손자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은혜도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다 이해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요. 수진이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이렇게 화해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양쪽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겠네요. 준호도 감동하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정말 좋네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성철이 정자 할머니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화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중재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1년 후 아이가 태어났고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어요. 정자 할머니가 축사에서 의미 깊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동네에도 새로운 화합이 시작되었어요. 편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혼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었고 그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영란도 용기를 내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지혜롭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소문은 칼날보다 날카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실과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답니다. 편견보다는 이해가, 추측보다는 확인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갈등이 마침내 이해와 화해로 끝났어요. 영란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크게 성장했고 온 가족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편견보다는 이해가, 소문보다는 사실이 더 강하다는 소중한 교훈을 모든 사람이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남을 판단